이 지혜의 세상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듯했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오후, 엄마가 정성껏 가꾼 정원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언니와 여동생, 유진과 유미, 쌍둥이 자매가 집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다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고,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 삶의 의지를 잃어갔죠. 지혜는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날의 진실을 쫓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집 안은 자매의 빈자리만큼이나 공허했고, 낡은 마룻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슬픔을 토해내는 듯 삐걱거렸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언니와 동생의 울음소리처럼 혜진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지혜는 두 자매의 유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과 유미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낡은 오르골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오르골은 망가져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지혜는 밤마다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곤 했어요. 오르골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의 흉터가 욱신거렸죠. 그 흉터는 어릴 적 마당에서 놀다 넘어졌을 때 생긴 것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지혜는 그날의 기억이 왠지 모르게 흐릿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요. 지혜는 부모님의 억척스러운 돌봄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묵묵히 생활했어요. 그녀는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며 매일 밤 두 자매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죠. 그녀의 삶은 언니와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졌어요. 최근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박서준과 김지민 부부였죠. 그들은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지혜는 왠지 모르게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특히 그들은 밤마다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혜의 집 정원, 특히 자매가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놀던 낡은 우물 근처를 수상하게 살피는 듯했어요. 지혜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옆집 부부의 수상한 행동과 언니, 동생의 실종 사건이 무언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어요. 어느 날 밤, 지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낡은 오르골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이내 기이하게 뒤틀리며 마치 어린아이의 비명소리처럼 변했죠. 끼이익, 쾅. 멜로디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멎었어요. 지혜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오르골을 품에 안은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오르골은 다시 소리내지 않았어요. 지혜는 거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옆집 부부가 낡은 우물 근처를 맴돌며 무언가를 파헤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혜진의 마음속에는 오르골의 기이한 멜로디와 옆집 부부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두 자매의 미스터리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존재함을 직감했죠. 지혜의 침실은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왔던 뒤틀린 멜로디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옆집 부부의 수상한 움직임은 지혜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겼어요. 유진이와 유미는 정말 사고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지혜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어요. 그날 아침 지혜는 오르골을 들고 거실로 향했어요. 오르골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지만 낡은 나무 상자에서
희미하게 싸늘한 기운이 풍겨오는 듯했죠. 지혜는 오르골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다시 자세히 살폈어요. 낡은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지혜는 그것이 오르골의 핵심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유진이와 유미는 어릴 적 오르골을 가지고 놀다 그것이 부서지자 낡은 옷장에 숨겨두곤 했었으니까요. 지혜는 오르골의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지혜는 직감했죠. 오르골이 부서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죠. 지혜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어요. 그 조각을 떼어내자 오르골의 낡은 얼룩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낡은 오르골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오르골의 멜로디를 곱씹었어요. 그녀는 오르골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죠. 녀석의 울음소리, 그리고 뒤틀린 멜로디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혜는 10년 전 유진이와 유미가 실종된 사건을 다시 떠올렸어요.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지혜는 그 결론을 납득할 수 없었죠. 금속 조각과 냄새가 나는 오르골. 이 모든 것이 자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자신을 부동산 투자자 이성준이라고 소개하며 옆집 부부의 땅을 매입했던 인물이라고 말했어요. 이성준은 지혜의 가족에게 혹시 옛 주인들이 남긴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낡은 오르골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성준은 인물 대결, 유형, 아식에 해당하는 적이었죠. 지혜는 이성준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는 10년 전 자매가 실종된 후 이성준의 아버지가 이 지역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낡은 오르골과 이성준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와 유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성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지혜는 직감했어요. 녀석은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지혜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자매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오르골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어요. 이성준의 싸늘한 미소가 사라지자마자 지혜의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죠. 오르골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과 이성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지혜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유진이와 유미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옥죄어 오는 듯했죠. 지혜는 오르골의 뒤틀린 멜로디 속에 언니와 동생의 마지막 외침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유진이와 유미가 사라진 방으로 향했어요. 방은 자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어요. 지혜는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어요. 오르골의 낡은 나무 상자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핵심 부품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어요.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지혜는 그것이 전 주인이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지혜는 오르골에 집중하는 동안 오르골의 금속 조각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금속 조각을 긁기 시작했어요. 쓱 낡은 금속 조각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어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지혜는 직감했어요. 오르골은 단순히 망가진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유진이와 유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지혜는 오르골이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오르골은 지혜가 금속 조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방 한쪽에 놓인 유진이의 낡은 일기장을 툭툭 건드렸어요. 일기장에는 유진이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오르골은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일기장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요.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죠. 지혜는 오르골이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지혜는 오르골이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낡은 우물 뒤편 마당의 구석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요.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이성준이 유진이와 유미를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이성준이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유진이와 이성준의 대화였죠. 이성준은 이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시설 내 존재를 알고 있었고 유진이와 유미를 협박하여 마약 제조에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유진이와 유미는 이성준의 협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성준은 두 자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죠.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준이 유진이와 유미를 위협하고 자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와 유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성준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두 자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르골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두 자매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오르골의 뒤틀린 멜로디는 바로 자매의 마지막 비명소리였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요. 지혜는 오르골을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언니와 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오르골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이성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오르골은 이성준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성준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 했죠. 지혜의 낡은 집은 이제 이성준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어. 오르골에서 발견된 녹음기와 일기장, 그리고 녀석의 맹렬한 반응은 유진이와 유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 지혜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어. 지혜는 오르골이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어. 녹음 파일에는 이성준이 유진이와 유미를 협박하여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시설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그리고 자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이성준이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지. 지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 이성준은 겉으로는 부동산 투자자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조직의 일원이었어. 오르골은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어.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지. 그곳은 지하 마약 제조 시설의 내부 사진. 그리고 이성준과 낯선 남자들이 마약을 들고 시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 오르골은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 했어. 오르골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거야. 지혜는 오르골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어. 오르골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 녀석은 유진이와 유미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성준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야. 오르골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이성준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때였어.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지. 이성준의 부하들이었어. 그들은 지혜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지혜가 자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지. 그들은 이성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 이봐, 이지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언니와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 그들은 오르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 미친 오르골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망가질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 지혜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준호가 만류했어. 안 돼요. 지혜씨, 이성준은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이성준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준호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어.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 오르골은 지혜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지.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 그들은 마침내 낡은 우물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 그곳에는 이성준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지. 이 시스템은 유진이와 유미가 작업 중 우연히 이성준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어. 오르골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거야.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 이성준은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제조한 마약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어.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어.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준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 그 순간 지혜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지.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오르골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지하 제조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오르골이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지하 제조실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 이성준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지. 지혜와 준호는 경악했어. 이성준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하 제조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지.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준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 오르골은 지혜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지.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 지혜는 오르골의 눈을 바라보았어.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 자매의 명예, 오르골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 밤 11시 45분 이혜진의 집 정원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이성준이 마지막 마약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지혜는 김준호 경사 그리고 오르골과 함께 낡은 통로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죠. 지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유진이와 유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오르골은 지혜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어요.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지혜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곰팡이 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오르골은 지혜의 손에 있는 리드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바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지혜는 오르골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은 이성준의 비밀 아지트였죠. 낡은 상자들과 불법 마약, 그리고 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성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마약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불법 거래한 마약과 유물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죠. 지혜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들이 유진이와 유미를 죽이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는 준호에게 속삭였죠. 준호 씨, 제가 이성준을 막을게요. 그동안 오르골과 함께 녹음기를 찾아주세요. 카방. 그 순간 오르골이 지혜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오르골은 이성준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어요. 이성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오르골은 이성준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녀석의 발톱은 이성준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성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오르골 같은 이라고 이성준의 부하들이 오르골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오르골은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오르골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어요.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오르골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오르골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준은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지혜는 이성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어요.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이성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지혜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윙!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준호 경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성준은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이성준은 마지막까지 이 오르골이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오르골을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오르골은 지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혜는 오르골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지혜와 오르골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준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이혜진의 집 정원지하 아지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마약과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혜는 오르골을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김준호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르골은 지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오르골이 찾아낸 녹음 파일, 유진이의 일기장, 그리고 이성준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마약 제조 기록과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이성준이 유진이와 유미를 살해하고 불법 마약 제조 및 밀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성준은 두 자매의 실종을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는 살인,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아동 납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지혜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언니와 동생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혜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지혜는 유진이와 유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준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희망의 멜로디 재단체를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오르골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학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유진이와 유미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지혜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자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준호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지혜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희망의 멜로디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오르골이 가져온 녹음기와 유진이의 일기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오르골은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이성준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오르골은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녀석은 지혜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지혜는 오르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오르골은 지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지혜는 이제 오르골이 뒤틀린 멜로디를 내고 이성준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자매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오르골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진이와 유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지혜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지혜는 오르골과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오르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죠.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지혜와 오르골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지만 이지혜와 그녀의 소중한 오르골 이야기는 낡은 한옥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이성준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오르골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지혜는 사라진 자매를 찾아낸 용기 있는 탐정 안식주로, 오르골은 진실을 밝혀낸 희망의 멜로디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이지혜는 희망의 멜로디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유진이와 유미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오르골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사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탈을 사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죠.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지혜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자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준호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지혜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희망의 멜로디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사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오르골이 가져온 녹음기와 유진이의 일기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오르골은 지혜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오르골은 한옥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지혜는 매일 아침 오르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르골, 내 덕분에 우리 언니와 동생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오르골은 지혜의 손에 고개를 비비며 작게 끼익거렸어요. 녀석의 멜로디는 이전의 뒤틀림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지혜의 집 정원에서 희망의 멜로디 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오르골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옥집을 찾아와 지혜와 오르골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지혜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오르골이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오르골은 지혜의 품에서 조용히 멈췄어요.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지혜는 오르골을 언니와 동생이 잠든 묘지 옆, 녀석이 그토록 긁어대던 바로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곳에는 오르골이 가져왔던 녹음 파일 사본과 유진이의 일기장 사본, 그리고 진실을 밝힌 영원한 희망의 멜로디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옆에는 지혜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오르골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어요. 지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의 멜로디,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오르골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혜는 오르골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오르골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르골, 내 덕분에 우리 언니와 동생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오르골과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녀의 낡은 한옥집은 이제 파투잠의 기념관부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요. 지혜와 오르골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죠. 오르골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지혜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지혜 씨와 오르골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